여러분 혹시 매달 내는 통신요금이나 보험료는 한 1,000원만 올라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내 지갑에서 매년 수십만 원이 그냥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시지 않나요? 운전면허증 하나 때문에 과태료를 내거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알아서 챙겨주는 법이 거의 없거든요. 아, 맞아요. 항상 아는 사람,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의 몫이죠. 오늘 저희는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운전면허 갱신제도, 또 부모님 세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디지털 면허, 가짜뉴스의 진실, 그리고 주행거리만 줄여도 현금 10만 원을 주는 이 놀라운 혜택까지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정보의 빈틈을 한번 꽉 채워드려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해요. 저도 최근에 정책 관련해서 뭔가를 신청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겠구나 싶은 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만 제대로 들으셔도 불필요한 지출은 막고 숨어있던 돈까지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혹시 매년 12월만 되면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뉴스에서 많이 봤죠. 자료를 보니까 연말에는 대기 시간이 기본 서너 시간이었다고 하던데 이건 뭐 거의 놀이공원 수준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됐던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존 제도가 갱신 기간을 전부 연말에 몰아놨기 때문이었거든요. 아, 연말에요? 네, 2024년하고 2025년 딱 이 2년 동안에만 갱신 대상자가 무려 480만 명이었어요. 480만 명이요? 네, 이 인원이 거의 한꺼번에 12월에 몰렸던 거죠. 면허를 언제 땄는지랑은 상관없이 대부분 12월 31일까지 갱신해라 이렇게 하니까 매년 연말 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우리나라 웬만한 광역시 인구가 한꺼번에 면허 실험장으로 몰려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연말 지옥이 끝난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요, 이 비효율적인 방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갱신 기간이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생일 기준이요? 네, 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 총 1년의 넉넉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잠깐만요.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저 같은 12월생은 예전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저는 6개월이니까 제 생일이 12월 15일이면 6월 15일부터 다음에 6월 14일까지가 제 갱신 기간이 되는 거군요.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와,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훨씬 합리적인데요? 훨씬 여유로워졌죠. 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 명확해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뭐 갱신을 더 까다롭게 해서 면허 취소자를 늘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480만 명에 달하는 갱신 인원을 1년 12달로 고르게 분산시켜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 이거죠. 모두에게 이득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그래서 내 갱신 기간은 정확히 언젠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달력에 내 생일만 표시해두면 되나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다른 이름으로는 이파인이라고 불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파인. 네. 공동인증서 같은 걸로 본인 인증 한 번만 하면 나의 정확한 갱신 시작일과 종료일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물론 운전면허증 뒷면에도 나와 있고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기간이 합리적으로 바뀐 것이지 갱신 의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갱신 기간은 내 생일 기준으로 정확한 날짜는 이파인 앱에서 확인하기. 이것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부모님 카톡방에서 돌고 있다는 그 메시지 말입니다. 아마 그 2026년부터 플라스틱 면허증은 효력이 없어진다, 모바일 면허증으로 안 바꾸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요. 이걸 받으신 어르신들은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당장 바꿔야 하는 거냐고 자녀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이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경찰청과 정부에서도 플라스틱 실물 운전면허증은 계속 유효하며 모바일 면허증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다라고 여러 번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지갑에 있는 그 플라스틱 면허증 유효기간만 남아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짜뉴스가 이렇게까지 널리 퍼지는 걸까요? 단순한 오해라고 하기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생깁니다. 자료에서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짚고 있는데요. 첫째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빨라지면서 생긴 막연한 불안감이에요. 불안감이요? 네,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나오고 각종 증명서가 전자화되니까 운전면허증도 언젠가는 의무화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필수적인 갱신제도 변화랑 선택적인 디지털 기술 도입,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한데 막 섞이면서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뭔가 안 바꾸면 큰일 난다는 막연한 공포 심리가 생겨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소외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가짜뉴스의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여기에 운전면허 대격변 같은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기름을 붓고요. 사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1년에 도입된 그냥 편리한 선택지일 뿐이에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 확인이 되니까 지갑을 안 들고 다녀도 되는 편리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안 쓴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이 이 문제로 불안해하신다면 이렇게 딱 정리해드리면 되겠네요. 아버님, 어머님, 지금 쓰시는 플라스틱 면허증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대로 쓰세요. 대신 2026년부터는 갱신 날짜가 생일 기준으로 바뀌니까 그 날짜만 꼭 확인하셔야 해요. 라고요? 네, 그게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설명이 될 겁니다. 디지털 전환은 선택, 갱신은 의무.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 혼란스러울 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갱신 날짜는 생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디지털 면허는 신경 끄기. 이것만 해도 과태료 걱정은 덜었네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하신 그 사라지는 돈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제도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꿔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가 현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현금이요? 보통 이런 건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주지 않나요? 현금이라는 단어가 귀에 확 꽂히는데요. 바로 그게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 연금으로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 줍니다. 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아주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고요. 이건 정말 쏠깃한데요.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제 차도 해당될지 궁금한데요. 네, 신청은 보통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받고 지급은 연말인 12월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상은 아니에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 그렇죠. 우선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여야 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차량이요? 어떤 차들인가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은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되나요? 온실가스 감축이 목적인데 가장 친환경적인 차를 타는 사람들을 빼준다니요?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혹시 예산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의아해하시죠. 네. 하지만 자료를 보면 이 제도의 설계 철학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착한 차에 상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에 보상을 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행동의 변화요? 즉, 이미 배출가스가 거의 없는 친환경 차보다는 기존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던 내연기관차 운전자가 운행을 줄이는 실질적인 감축 행동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거죠. 아, 또 하나 중요한 제외 조건이 있는데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도 현재는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승용차 마일리지라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쁜 뜻이 있었군요. 기존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게 목표라는 거네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 친환경차나 서울 등록 차량이 아닌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 차를 차고에 모셔둬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주행거리 감축에 있어요. 주행거리 감축? 네, 신청할 때 차량 번호판이랑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과거 평균 주행거리 대비 참여 기간 동안
얼마나 주행거리를 줄였는지를 봅니다. 그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서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5단계로 차등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그냥 놓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죠? 신청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가요? 바로 그게 이 제도의 가장 큰 미스테리이자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신청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는데 차량 등록증이랑 본인 명의 계좌번호 정도만 있으면 10분도 안 걸려요. 10분이요? 네, 그런데도 대부분 신청을 안 하는 거죠. 80%라니 솔직히 저도 고백하자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놓치는 정부 지원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왠지 신청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구청 가서 서류도 떼어야 할 것 같고 뭔가 복잡할 거라는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그 이유를 3가지로 분석하고 있어요.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과정이 번거로울 것이라는 오해. 둘째, 정부의 홍보 부족. 제도는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거죠. 아,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정보 격차입니다. 젊은 층은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찾아보지만 중장년층은 이런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 스스로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혜택인 셈이죠. 그럼 주행거리는 개인이 저 이만큼 탔어요 하고 양심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인가요? 그럼 좀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초기 정보와 나중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록 또는 보험사 특약 정보 등을 통해 자동으로 주행거리가 수집되고 계상됩니다. 아, 자동으로요? 네, 아주 투명하게 관리돼요. 그래서 신청만 해놓고 주행거리를 전혀 줄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탔다면 당연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까지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도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네요. 정말 아는 것이 돈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불필요한 단거리 운전을 줄이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대법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이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은 연말 아닌 내 생일 기준입니다. 지금 바로 이파인 앱을 설치해서 본인의 정확한 갱신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둘째, 디지털 면허로 안 바꾸면 면허 취소된다는 말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쓰시는 플라스틱 면허증 아주 소중하고 유효한 신분증이니 안심하고 계속 사용하세요. 주변에 불안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정확한 정보를 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하죠. 내 차가 내연기관 차이고 서울에 등록된 차가 아니라면 매년 2월에서 3월을 놓치지 마세요. 네, 꼭이요.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제도를 신청해서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현금, 기분 좋은 연말 보너스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캘린더에 탄소중립 포인트 신청이라고 적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정보들은 나만 알고 끝내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공유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특히 이런 정보에 취약한 부모님 세대에게는 여러분의 작은 정보 공유 하나가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아드리고 없던 용돈을 만들어드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제도는 계속 바뀌지만 손해보는 구조는 늘 같다. 결국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의 혜택이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유용한 정보를 지금 바로 옆 사람에게 혹은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